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연 기자 오늘 43번째 아이라 알드리지입니다. 1800년대에 들어와 에드윈 포리스트와 샤를록 커시맨 앞에서 잠깐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에드윈 포리스트와 샤를록 커시맨을 통해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로서 미국 연기자의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1700년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청교도 정신이 지배적인 미국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델로를 공연할 때 오막으로 된 윤리대화극이란 표제를 붙여야 할 정도니까 말이었죠. 1714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루이스 할렘은 1752년 가족들과 12명으로 구성된 작은 극단을 이끌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할렘의 아버지도 연기자였는데요. 1736년 드루리 레인에서 공연 중에 사소하게 가발 하나로 시비가 붙어서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권태능한 연기자 찰스 맥클린, 이 연기자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찰스 맥클린에 의해 싸움이 붙어서요. 그래, 죽음을 당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할렘은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극장을 세우고 베니스의 상인 같은 연극을 상연하죠. 윌리엄스버그와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1753년에 뉴욕에 정착한 할렘은 셰익스피어에서 조지 릴로에 이르는 런던 레퍼토리를 미국 관객들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데이먼과 필리다 같은 발라드 오페라나 판토마임 광대극들도 극단의 중요한 레퍼토리를 이루고 있었고요. 할렘이 세상을 떠난 후 할렘의 부인은 경쟁극단의 대표였던 데이비 더글러스와 결혼해서 이 두 극단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컴퍼니라는 극단을 이루게 되죠. 꼭 극단의 스타가 되는 루이스 할렘의 아들 루이스 할렘 주니어는 1767년 토머스 가프리라는 이가 쓴 미국 최초의 미국산 연극 파티아의 왕자를 무대에 올립니다. 할렘 주니어는 연극을 윤리 강연이라 소개하는 방식으로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에 만들어진 반영극법에 대응해서 생존하죠. 이후 별다른 미국적 특색 없이 지지부진하던 뉴욕의 공연계에 윌리엄 알렉산더 브라운과 제임스 휴리트란 두 인물이 1821년 아메리칸 글로브 극장을 세웁니다. 이 극장에서 흑인 연기자들이 코믹 막간극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공연합니다. 윌리엄 알렉산더 브라운은 미국 최초의 흑인 극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제임스 휴리트는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흑인 오델로입니다. 아메리칸 글로브 극장은 몇 년을 못 버텨요. 결국 백인들의 등살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에서 로미오와 햄릿 역을 연기한 아이라 알드리지는 17살의 나이에 영국으로 도망가듯 이민을 떠나게 되죠. 예, 이 사진이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아이라 알드리지의 모습입니다. 흑인 연기자에게서 별다른 즐거움을 기대하지 않던 런던의 관객들에게 알드리지는 뜻밖의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미국 노예제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영국에서도 흥미있는 이슈였어요. 그래. 에프라 베네 소설을 토머스 어던이 각색한 오르노코에서 알드리지가 연기한 자유를 꿈꾸는 흑인 노예 역은 시기적절한 것이기도 했죠. 일단 1825년 런던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른 알드리지는 25년 동안 지방을 순회하며 연기력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1848년 런던 공연에서 알드리지는 기어이 인종차별적 성향이 강한 영국의 비평가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알드리지는 5차례에 걸쳐 유럽 순회 공연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요. 제후들이나 예술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습니다. 알드리지는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에서 리어 왕을 연기하는데요. 이 공연에서 얼굴을 하얗게 분장한 알드리지는 양손만은 까맣게 남겨두었다 합니다. 아프리카 로스키우스라 불린 알드리지는 스트래트포드 어펀 에이븐에 있는 세익스피어 기념관에 소장된 33인의 동판 인물 중 유일한 흑인입니다. 알드리지의 연기가 얼마나 실감났는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오델로를 연기하던 그가 부인 데스데모나의 목을 조이려 할 때 객석에서 한 관객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사실은 데스데모나가 결백하다고 오델로를 설득하려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죠. 가는 곳마다 명성의 절정에서 공연하던 유럽에서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알드리지가 결심한 얼마 후 그는 그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토마스 다트마우스 라이스는 짐 크로우 라이스란 이름으로 흑인을 연기한 백인입니다. 자, 짐 크로우란 캐릭터로 분장한 토머스 다트마우스 라이스의 초상입니다. 짐 크로우 라이스는 얼굴과 손을 까맣게 칠하고 흑인들 특유의 몸짓으로 춤을 추며 백인들의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 오하이오 강을 따라 변경 마을에서 시작한 그의 인기는 뉴욕을 거쳐 1836년에는 영국에까지 이르게 되죠. 뉴욕 바워리 극장에서 리처드 3세의 공연 막간에 등장한 짐 크로우 라이스는 20차례나 앙코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짐 크로우 라이스의 공연은 곧 민스트럴스 쇼로 발전합니다. 1837년 미국의 투기 열풍이 빚은 경제 위기에서 모든 공연이 위축될 때 그나마 수지를 맞추는 공연은 콘서트 쇼 정도라고나 할까요? 자, 이럴 때 1843년 4명의 백인으로 구성된 버지니아 민스트럴즈가 등장합니다. 민스트럴은 유랑 가수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유랑 가수를 의미하는 민스트럴이란 용어에 미국에서 흑인 분장을 한 백인들의 쇼라는 어, 미국 고유의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담, 노래, 춤, 꽁트,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스탠드업 코믹에 해당하는 스톰프 스피치 등으로 구성된 민스트럴 쇼의 전형이 윤곽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전형은 에드윈 피어스 크리스티가 중심이 된 크리스티스 민스트럴즈에 의해 산막 형식으로 완성되죠. 민스트럴 쇼와 악보 산업의 밀접한 관계는 크리스티를 위해 곡을 쓴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의 경우에서처럼 미학적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스티븐 포스트의 노래들은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수잔나라든지 스와니 강이라든지 예, 여러 알려진 노래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노래들입니다.
엄청나게 악보를 팔았던 악보 산업의 아주 대단한 그런 베스트셀러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티븐 포스터에게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티븐 포스터는 거의 착취에 가깝게 그렇게 재능을 어, 돈벌이로 예, 이를테면 예, 착취됐죠. 예. 스티븐 포스터는 젊은 날 흑인 문장으로 노래하곤 한 서커스 광대 댄 라이스에게 커다란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스터와 남부 흑인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포스터 자신의 삶에서 딱 한 번 신혼여행으로 남부를 방문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민스트럴 쇼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의 시각을 다각도로 반영합니다. 흑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측면과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서 흑인에 대한 포용적 측면이 미묘하게 얽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 민스트럴 쇼가 사회적 약자로서 흑인과 백인 노동계층의 화합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개의 경우는 인종차별적 시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심지어는 흑인들로 구성된 민스트럴 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흑인들은 얼굴에 민스트럴 쇼 특유의 흑인 분장을 덧붙여야 했고요. 미국에서 민스트럴 쇼의 영향력은 1927년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 싱어가 만들어질 때 현장의 사운드로 연기자 알 졸슨의 민스트럴 공연을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졸슨은 알 졸슨입니다. 알 졸슨은 음, 알 졸슨은 미국 영화사에서 흑인 분장을 하고 연기한 최초의 주역 연기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00년도 20년이 더 넘게 지난 이제 미국 영화사의 흑인 주역 연기자들의 작품들은 흘러 넘치고 있죠. 박해를 피해 17살의 나이로 미국을 떠나 유럽의 무대에서 연기하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의 땅에 묻힌 알드리지는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모든 후배 흑인 연기자들의 귀감이 되는 선구자적 연기자, 연기자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